자, 다음 종목입니다. 콤텍 시스템이에요. 1,3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콤텍 시스템 한번 볼까요? 콤텍 시스템. 이거 보시면 증거금 100 써있죠?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형성해 주고 있고, 주봉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탈피를 해 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1,300원의 비중이 15%란 말이에요.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실적이 4분기 때 밀집이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4분기 때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밀리느냐,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오히려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라면 이 종목은 매수가 부근 오면 그냥 다른 종목 매매하세요. 즉, 주식시장에서 롱런하고 싶다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에 대한 시장 흐름들은 좀 봐야 돼요. 기술적인 차트 흐름들은 나름대로 정배열권역에 진입이 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매수가 위에 올라오게 되면, 즉 1,300원대에서 1,400원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잠깐 문자 상담을 좀 잠깐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플랜티넷이네요. 7,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급등의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자, 플랜티넷을 한번 볼까요? 자, 플랜티넷을 보게 되면 뭔 급등이에요? 지금 신저가인데 뭔 급등이죠?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4%대 이 상승을 가지고 급등을 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기술적 반등,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광동제약인데요. 광동제약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너무 우왕좌왕 막 쓰다 보니까 평균 대략 8,200원 정도 선이고요. 네, 비중은요? 40%요. 4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냥 간장이 단단한 회사라고 네. 자꾸 주변에서 추천이 들어와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8,2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작년 여름 때 매수하셨겠네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좀 마음고생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을 내고 계시는데, 우선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좀 탄탄한 회사는 맞습니다. 과거에 비타오백으로 한번 크게 열풍을 좀 불었었던 부분들이 있고, 옥수수 수염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웰빙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횡보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종목군들이 내수 섹터들 좀 많이 올라가죠? 예. 내수 섹터에 많이 올라가는데 광동제약도 내수 섹터에 들어가겠죠? 예, 내수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좋은 주식을 잘 사셨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조금 비싸게 사신 거, 그리고 대응을 좀 못하신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고점이 8,000원대에서 저점대로 보게 되면 약 한 7,000원 정도? 요 자리대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다가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좀 증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했던 요인들을 좀 보게 되면 이 하단에 보면 검정색 선 보이시죠?
네. 이 검정색 선이 기관들의 보유 수량이에요. 즉,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매도를 하고 횡보를 해주고 있죠? 네. 반대로 그 물량을 받는 거는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관이 매수를 해주게 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관에 대한 이 수급 체크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나쁜 주식은 아닙니다. 좀 더 보신다면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약간 손실권역이시긴 하지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 마시고 40%는 많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8,000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죠. 네. 그때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고 만약에 그 자리대에서 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예.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럼 현재 더 추가 매수, 현재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추가 매수는 전 반대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40%시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이렇게 포트를 좀 나눠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제가 30%또 아시아나 항공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 네.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드리든가 할 테니까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서울경제 쪽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를 받아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오늘 여러 가지 친절한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제이비어 뮤즈먼트 4,626원에 100%를 매수를 하셨네요. 속칭 몰빵인데요. 자, JB 상한가네요. 그죠? 상한가인데 물려 계시네요. 4,626원. 이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단 얘기는 필히 요날 매수하신 거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매수를 하셨겠네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빠지면 하락 N자로 무조건 빠진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이거 내일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매물대에 진입을 했어요. 매물대에 진입을 했는데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100%입니다. 추가 매수 못해요. 그럼 어느 정도 양보 혹은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 한 4,200원대, 4,300원대 이 자리대까지는 목표치로 삼을 수가 있는데 내일 자리부터는 저항대에 부딪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부분들을 보냐면 내일 시초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갭으로 이걸 뛰어넘어서 출발을 한다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4,3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힘이 버틸 이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4,3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시초가가 4,0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했다라면 3,900원에서 4,000원 요 사이 따위가 좀 저항 자리대로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틀간 대량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즉 4,3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시되 크게 욕심은 좀 갖지 마시고 100%니까 비중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매매하시려면 기준 잡고 하세요. 그리고 몰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인트론 바이오네요.
인트론바이오가 14,3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인트론바이오 한번 볼까요? 인트론바이오를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무상증자를 했네요. 무상증자라고 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하락폭의 절반, 50%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14,000원대가 되돌림짜리입니다. 되돌림을 받고 났으니 밀려 내려오는 거고, 자, 우선 14,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요 자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요 자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이 박스의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폭만큼 밀립니다. 그죠? 이 폭만큼. 그럼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3,000원대 초반권역까지. 근데 지금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13,000원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는 크게 못 잡아드릴 것 같습니다. 1차는 14,500원, 그리고 2차는 16,000원. 요 정도 좀 잡아드릴 테니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추가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하지 말자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네요. 3,5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한번 볼게요. 자, 하나투자증권 3,500원에 40%. 이거 반등 나오면 매도하세요. 증권주 뭐 볼 게 있다고 매매를 하세요? 실적 좋은 것도 아닌데. 증권주는 한동안 못 갑니다. 왜? 거래대금 감소되고 있어요. 증권주들 뭐 해야 돼요? 거래대금 팍팍 증가되고 개인들 많이 매매하고 수수료 나오고 그래야지만 증권주들 수익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죠. 그럼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반등 나오면 매도하세요. 즉 3,4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손실폭 거의 없을 때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현대 EP네요. 6,4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현대 EP를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섹터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량 경량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 종목의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요 추세가 하나가 있고요. 요 추세가 하나가 있죠. 그죠? 또 하나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그러다가 이 폭을 넘어갔습니다. 그럼 요렇게 올라가겠죠. 지금 자리대에서는 약 6,870원, 121선 자리대네요. 그죠? 요 자리대가 저항입니다. 요 자리대를 안착을 해야지만 7,200원 자리대 한번 보러 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즉, 자, 목표가는 7,200원을 먼저 놓고 보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을 해주고 단기로 밀렸다가 11선 지지받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즉, 요거 7,000원, 7,050원 요 전고점 자리 있죠. 요 자리 못 넘어가면 밀릴 수 있습니다. 다시. 즉, 그러면 7,000원이 넘어가는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거래량 증가돼야 되고 그래야 7,200원 자리대로 보는데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약 한 7,2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그 자리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700원 요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 이익 확정 구간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네요. 33,200원에 3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대형주 중에 이렇게 차트 괜찮은 주식 없습니다. 손가락에 꼽힙니다. 이 양손에 꼽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왜 올라갈까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이 D램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거래소 대형주들 보면 어닝 쇼크 종목들 속출하죠. 근데 SK 하이닉스만큼은 목표치,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더 높여놨습니다. 즉 수익이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안 빠진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죠.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 소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35,000원, 34,000원 이 자리대에서부터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익 중이십니다. 35%니까 한 10% 가까이 수익 중이신데, 오늘 저점 저거 이탈하면 안 돼요. 오늘 저점. 오늘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데 SK하이닉스가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눌림목 구간이거나 아니면 지금 시세가 끝이 나고 있다라거나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낙폭과대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점이자 거의 뭐 61선 부분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 깨면 안 됩니다. 61선 깨면 조정폭 좀 깊어져요. 그거 꼭 명심을 하시고 61선이 이탈이 되면 일단 이익 실현 확정 짓고 나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38,500원 이상권이요. 거의 신고가 한번 더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자리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항공 5,330원에 20% 장기 보고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뭐 봐달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보자고요. 아시아나항공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마도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장기적으로 샀는데 시장은 지금 완전 빠지고 있고 과연 내 종목도 빠질까 아니면 올라갈까, 이게 되게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을 5,330원에 사셨다는 얘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으로 보셨다라면 갖고 가세요. 시장 흔들리지 마시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엔. 즉, 왜? 아시아나항공,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슬슬 돌아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라면 경기 민감 섹터들은 호재입니다. 장기적으로. 실적이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나항공도 물류나 항공 부분들, 여행객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 증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소득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여행도 많이 가겠죠? 경기 회복되면 수출도 많이 하겠죠? 물동량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다라면 눈 딱 감고 HTS 끄시고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올 연말에 뚜껑 열어서 얼마까지 올라가 있나 확인하세요. 목표가는 일단은 잡아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에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제가 전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매수합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고 해서 V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즉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용한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저점 매수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힘들 내시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1분기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들을 하시고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강연회 고지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어요. 2월 8일이죠.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HMC 투자증권 지점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진행합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100m 정도만 올라가시면 우측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방법, 스킬, 노하우 받아가시고요. 저와 더불어서 예병군 멘토와 김도영 멘토까지 함께 출격을 합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들 아마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